자, 중고선님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셨는데 조금 안 돼요. 강연에도 오셨는데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메타방도 지금 메타방으로 좀 와 계신 거죠. 메타방으로 와 계신 거고, 그리고 지금 주력 포트폴리오도 이제 구성을 해서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방 운영도 사실은 주력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면서 일부 자금을 빼서 메타방을 운영을 한다. 이렇게 기준이잖아요.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그 포트폴리오 비중이 주력 포트폴리오가 우리가 아무리 그 시장이 흔들려도 시장 대비해서는 지금까지는 잘 방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어 정도가 아니라 뭐 사실상은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주요한 구간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기억난 김에 우리 그 원고 작업하시는 분 엔캠 빼주시고 여기다가 KB금융 넣어주세요. KB금융 그리고 넣을 수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지금 9월, 10월에 장이 폭락을 했을 때, 9월, 10월 장이 폭락했을 때, 뭐 2277.99.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들은 조정도 아니야. 뭐 조정이에요, 그게. 2200까지 내려온 적도 없잖아요, 이번 조정에서는. 그러니까 2277.99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가 있을 때, 10월 말 종가 기준에. 그때 시장이 뭐 2000도 깨진다는 얘기도 있었고, 어수선했잖아요. 결국은 그 상태에서, 공포감이 앞선다면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이 전량 매도하시고 쉬시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실적으로 재테크 조금 하려다가 뭐 자산 손실 나고 또 건강 상하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돌렸는데 그럴 때 뭐 흔히 얘기하는 백화점식으로 종목을 갖고 계시면 안 되고 마지막 자락에서 아니다 싶을 때 그때는 뭐 굉장히 강력하게 좀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 사실상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압축을 하셔야 돼요. 응? 시장을 완전히 떠나 계실 게 아니라면 압축의 기준도 설정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찌됐든 하이닉스의 55%, 현대차 25%예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종목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또 1월 달에 또다시 시장이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뭐 10월 말 종가 대비 시장은 13.78 어제까지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어제까지 기준에서 13.78이고 계좌 요렇게 계좌를 설정을 하셨을 때 42.57이에요. 한미 반도체가 꽤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142%라고 해도 손익이 746만 원이잖아요. 그럼 계좌에 미치는 영향력은 7%, 7.46%뿐이 안 돼요. 나머지 현대차 하이닉스가 다 끌어올려 준 거죠. 1월 달에도 시장이 휘청된 이후에 저는 많이 올라온 줄 알았더니 5.30 올라왔잖아요. 1월 말 종가 2,497 대비해서 어제까지 기준에 계좌 손익은 이제 23%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한 주도 또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한 주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야, 언제 7만 전자 굴레를 벗어나나. 7만 삼성전자. 7만 원 위쪽이면 훌륭한 거예요, 시장 대비해서. 근데 지금 뭐 7만 원 위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쨌든 하이닉스 현대차의 45, 25. 요게 그냥 뭐 멋을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수익이 안 나면 만약에 2차 전지를 저렇게 다 갖고 있어. 2차 전지 되도 않는 거를 막 엄청나게 고진말해 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계좌 박살이죠. 그럼 누가 있겠어? 응? 아니 하이닉스보다 에코프로 BM의 합산 시가총액이 90조를 넘겼단 말이에요. 에코프로 BM이 50조 원대, 에코프로가 40조 원대. 그 정신 나간 애들이 그렇게 올라와서 꺾이면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 그 비중을 왕창 저기다가 다 넣어놨으면 어떻게 보냈어요? 그나마도 이제 LG화학 13% 마이너스잖아요. 지금까지 어제까지 기준에 비중을 그나마도 LG화학을 단계별로 좀 줄였으니까 다행이죠. 그러니까 2월 말 종가 대비 3월 포트가 종목이 좀 6개로 늘어났어요. 0.49% 시장 마이너스인데 그나마 3.69 수익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뭐 HLB 수익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미반도체 5%만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거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거기서 좀 눌리긴 했지만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오늘 뭐 많이 밀려 있어요. 어제 이제 재편입을 했고 그리고 뭐 문자가 안 나가더라도 어제 기준에서 뭐 손절도 설정한다 했는데 일단은 보유 관점에서 이제 대처를 좀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들의 수익 범위가 포함되지 않은 수익이란 말이에요. 응? 그리고 4월 포트도 마찬가지예요. 매달 말일날 이렇게 방송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는데 구성을 해드리는 거죠. 매달 말일날 이 설정해드린 4월 포트도 사실 4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마이너스 3.45인데 시장이 4.27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타 종목군들의 수익이 포함 안 된 상태의 수익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기준에 뭐 어찌됐건 하이닉스가 0.35 강보합이고 삼성전자가 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강보합 수준에서의 흐름인데 그들이 이제 조금 움직여주는 기준에 포트 손실은 일부 만회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현대차 신고가 향해서 25만 원 공방까지 이제 나왔는데 좀 조금 밀려서 아쉬워요. KB금융은 오늘 개장주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가 원래 얼마 7만 500원에 나가기로 했었죠. 한 템포 이제 뒤에 나가긴 했습니다만 그 흐름들의 수익 범위들 한미반도체도 다들 손가락질하지만 실질적으로 3월 말 종가 대비해서 그렇게 밀리지 않아요. 오늘 되돌린 거 감안하면 더욱더. 그러니까 이 포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포트를 저렇게 구성해 놓고 나머지 이 수익 종목을 보자. 근데 그 나머지 수익 종목을 보는 관점의 기준에서 어떤 설정을 또 잡아드렸죠? 설정 잡아드렸던 부분이 메타방이라는 것을 1월 말부터 설정을 해드려서 만약에 매매에 집중하시고 싶은데 혼자 매매할 때 집중력이 조금 이제 떨어지신다라고 하시면은 결론적으로 메타방으로 이제 좀 옮겨 오셔야 된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그 이제 메타방까지 이제 옮겨 오신 분들이 꽤 되시고, 근데 이 그 부분을 포트폴리오 구성을 메타방에 이제 사실 제가 한 종목에 좀 집중을 해서 이제 설정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 건데 종목이 주력주가 제한적이고 메타방은 뭐 한 종목만 우리가 집중하지만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잡아드리는데도 이런 종목을 어떻게 수익을 내요라는 그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제 방안에 5년 압박님도 뭐 5년 이상 되셨고 5년 이상 되신 분들 또 20년 이상 되신 분들 계세요. 20년 이상. 정재대인 선생님 같으신 경우 20년 이상 되셨고 그다음에 뭐 5년, 7년, 10년 뭐 짧게는 뭐 2, 3년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대부분의 분들께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명확히 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이제 뭐 LG화학 비중 5%로 줄여놨지만 비중이 좀 더 높으신 분도 계시고 삼성전기 비중을 지금 사실 내려놨지만 삼성전기를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많아요. 사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그 포트 구성이라는 게 쉽지는 않지만 지금의 위치에서라도 지금 시장이 많이 밀렸고 IT도 과하다는 인식이 잡혀 있고 뭐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위치에서라도 압축할 수 있는 건 압축하셔야 돼요. 지금 종목별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 이제 우리 쪽도 이제 미리 좀 설정을 잡아놓으면은 지금 뭐 하이닉스 17만 2천 원 강보합이에요. 삼성전자도 7만 6천 뭐 100원 200원 강보합입니다. 현대차만 조금 움직였다가 눌려서 이제 좀 속상하긴 한데 어찌됐든 25만 원 돌파 또 공방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IT 쪽의 흐름은 어제 해석해드린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흐름이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처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좀 적은 물량이 툭툭툭 밀려요. 프로그램이 좀 정체 상태에서 한 2,000주 나온 물량 가지고 고점 대비 2.5까지 밀고 내렸어요. 근데 일단은 뭐 나머지 여타 항공주들 같이 보면서 기준 잡고 이거 하나오션도 34,000원대 초반까지 밀렸네요. 수급 이제 더 확인해보고 대처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일단은 특별한 내용 없으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유지하면 대처할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LG화학은 5월 포트에서는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완전히 배제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꼭 염두에 두십시오. 한미반도체도 일단 그 좋은 건 알겠는데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좀 불편해서 수급이나 거래대금을 더 확인하고 또 시장 추이 확인하고 주력주 문자 사인 나갈 거예요. 최근 한미반도체 매수에는 안 나간 지 꽤 됐어요. 염두에 두시고 기아를 이제 병행을 하는 거죠. 지금 뭐 현대차하고 병행하는 기준에서의 흐름이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3만 3천 원까지 오늘 잘 움직였다 또 22만 7천 원, 7,500원이라서 좀 짜증스럽기도 한데 이쪽은 이번 주 내내 이제 좀 들여다보고 신고가는 일단은 나오는 쪽으로 신고가는 나올 것이다라는 쪽으로 해석하고 오늘 기준도 움직일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벌써 11시인데 거래가 둔화돼 버렸어요. 고점을 뚫어줘라 했는데 못 뚫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재차 움직임이 나올 때 메타방은 비중에 대해서 이제 좀 움직임 또 현금화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내일 또 변동성이 확장이 되든 거래가 터지든 뭐 어떤 기준에서는 다시 들여다보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오션도 지금 이제 34,300원 거래대금 최상에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뭐 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은 쉽게 뭐 무너져 내린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난 다음에 지금 있는 물량은 유지하되 신규 편입의 문자는 한미 이수 주성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고 난 다음에 기준을 설정을 잡겠다라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성도.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은 어제 이제 주요 라인 부분이 이탈되면 정리 21만 7천 원으로 설정을 잡아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가지고 계신다라고 가정을 하고 20만 6천 원이 이탈되면 이 녹화를 보시는 분들은 20만 5천 원 기준 잡을게요. 21선 이탈되고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라인이 좀 훼손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HD 현대일렉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손절을 해야죠. 근데 지금 이제 그나마 프로그램이 일부 들어오고 있어서 프로그램은 들어오는데 기간 쪽 매도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명목 가격 21만 원도 그렇고 혹은 21선 20만 6,500원인데 21선 이탈되고의 흐름 그래서 20만 5천 원 그 정도는 이제 최대 마지노선. 어제 문자 나갔을 때 21만 7천 원 손절 범위였는데 오늘도 또 문자를 드리긴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신다는 기준 하에서 이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여기서도 뭐 예를 들면 주성 엔지니어링 또 이수페타시스 압축할 수 있어요. 뭘로? 하이닉스라니까요. 일단 하이닉스에서 또 삼성전자에 돌리는 게 나와야 그 다음에 뭐 변동성 매매를 하든 보는 거죠. 하이닉스가 못 돌리는데 얘네가 어떻게 돌리겠어요? 삼성전자 못 돌리는데. 그런 맥락 좀 인식 이해를 하시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너무 밀리네 또 짜증스럽게 그죠? 거래 없이 밀리는 거니까 비중 없으신 분들은 채우시는 범위로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포트폴리오는 지금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문자로도 뭐 VVIP방 문자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이게 나갈런지 모르겠어요. 그 글씨가 너무 많아서 종목이 많아서 일단은 발송을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고 선생님 포트폴리오도 들여다볼 건데 이 주력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요. 주력 종목하고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메타방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도 또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이중으로 비중이 높게 그러면 안 돼요. 메타방은 이제 뭐 전체적인 뭐 비중이나 비율 제가 설정해서 잡아드리긴 하는데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있어서는 포트폴리오를 우리 포트폴리오랑 전혀 상관없이 구성을 만약에 해 가지고 계시는데 매번 나 이거 어떻게 하죠라고 하면 그거는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똑같이 다 같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듣고 다 같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이제 전략의 기준이 잡히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 일단은 현대차가 3% 비중이세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2만 1,578원이 편입 단가세요.
그러면 다시 23만 원 공방 나오면 일단은 정리하세요. 어? 메타방 비중은 뭐 가져가시는데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는 우리는 5%만 갖고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준에서 5%니까 36% 갖고 계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싹 다 정리하셔서 5%만 남기시든 아니면 메타방 비중만 갖고 가시든 그렇게 하시고 그 정리된 물량 가지고 현대차의 기준 25% 채우시고 이건 뭐 그냥 아까 그뭐 멋부리려고 포트폴리오 구성한 게 아니라니까요. 실질 그 포트로 운영하신 분들이 꽤 되시고 그게 뒤돌아보니 실질적인 시장 수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 수익을 넘긴다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수 베타시스도 19.3% 갖고 계시는데 39,800원이세요. 평균 단가가 이게 이제 이 종목의 평균 단가 37,00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밀리면서 주가가 밀리면서 물량이 꽤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1월 20일 이후에 기준으로 잡으면 일단은 누적적으로 뭐 전거래일 기준까지 세 달, 2월, 3월, 4월 세 달 동안에 240만 주, 그러니까 약 0.4%가 채 안 돼요. 그런데 적은 물량은 아닙니다. 꽤 많은 이제 물량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전거래일까지의 그 매수 평균 단가가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하나 오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종목에 그래서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냐를 또 확인해야 되는데 일반 소형 잡주보다는 뭐 정상적인 대주주 지분 39%다 형성돼 있고 긍정적입니다. 뭐 37,000원의 매수 평균 단가 개인들 물량 뺏긴 게 37,000원 평균 단가인데 프리미엄조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눈여겨 보고 있고 오히려 한미 반도체하고 얘하고 비교했을 때 얘를 먼저 수급이 들어오면 얘를 먼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미 반도체도 다음 달에 포트에 종목이 우리가 많다 보니 LG와 한미 반도체를 빼서 그 뺀 물량만큼 삼성전자 5% 넣고 LG와 뺀 걸 가지고 KB 금융 10%로 확대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좀 잡을 수 있어요. 기준을 염두에 두시고 이수베타시스도 39,800원이 평단이시긴 한데 만약에 방에서 이제 뭐 비중을 줄여야 된다, 압축해야 되겠다, 수급이 너무 꼬인다 이런 게 나오면 압축하셔야 돼. 지금 19.3%는 이거는 방한 전략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지. 포트폴리오를 멋을 부리려고 그냥 포트폴리오 구성했다면 비중을 뭐 하려고 제가 설정을 해. 그냥 포트폴리오 딱 올려놓고 여기서 알아서 매매하세요. 한 20종목 올려놓고 알아서 매매하세요. 5%씩 사세요. 그 대박 나는 거 상한가 같죠? 막 이러는 게 낫지. 비중 명확하게 드렸죠. 비중대로 설정하셔야 돼요. 한국전력 5%이신데 요거 유지하시고 만약에 이제 거래가 터져서 뭐 한미 반도체의 흐름처럼 거래가 터져서의 흐름의 기준이 잡힌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그때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좀 공격적인 지금 KB금융처럼 공격적인 매수를 뭐 진입하는 시점에 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 비중을 좀 늘리셔서 단가 낮춰 놓으시고 고점에서 이제 좀 꼬리 달리고 차익 실현 인식이 잡힐 때 그럴 때 또 질문 주시면 뭐 비중이 좀 높으니까 일부 뭐 정리해 두겠습니다라든가 이렇게 설정을 잡아 드리겠죠. 그렇게 기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 5% 유지. 셀트리온은 우리 종목이 아니죠. 7.4% 갖고 계신데 셀트리온을 들어가시는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HLB처럼 거래대금 최상위 또 알테오젠처럼 중간중간에 거래대금 최상이라도 뭐 들어오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셀트리온 좋은 회사예요.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셀트리온이 좋은 회사인가요? 얘가 뭐 실적이 나와요? 없죠. 옛날부터 굉장히 말이 많던 업체잖아요. 근데 그게 뭐 정부도 바뀌고 계속 바뀌고 테마세계 돈을 왜 넣었어요 얘한테? 지금 방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급 보증 안 해주면 못해 하고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테마세계 왜 돈을 그렇게 넣겠어요?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가. 그냥 말 무지 많은 거예요 이게. 근데 하여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다 좋은데 수익만 나면 되죠. 근데 거래 대금이 터져야 수익이 나죠. 거래 대금이. 예? 거래량이 아니에요. 거래 대금입니다. 그러니까 주도력을 가져갈 수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우리도 한 번씩 들어갔다가 결국은 손절하고 나와요. 들어갔다가 뭐 단기 수익이 잠깐 났다가도 연속성이 없어요. 얘를 누가 사냐고. 39조짜리 메이저가 안 사주는데 누가 어떻게 움직이냐고. 정리입니다. 지금 좋잖아요. 사실 다른 종목 하이닉스 삼성전자 얼마나 좋아요. 한미반도체 매수 사인 나오면
IT 쪽 얼마나 좋아. 지금 누적 수급 뭐 꽉꽉꽉 차 있는 종목들 무지 많아. 그런 애들 건들면 뭐 말 그대로 10% 20% 상한가까지도 5조 미만짜리 쉽게 움직이잖아. 하다못해 4조 5조씩 했던 HPSP도 하루에 2월 13일 날 27%씩 움직이죠. 종목이 많은데 왜 얘한테. 하다못해 지금의 기준이라면 오히려 HLB 같은 애들 어떤 수급이든 외국계 통해서 6%라도 일부 들어와주고. 엔캔 같은 경우에도 모르지. 저는 얘를 절대 인정을 안 해요. 어? 얘네들을 언급했던 애들을 다 잡아다 계좌 다 까봐야 돼요. 선대인 같은 애들 여기서 애들이라면 안 돼. 저보다 연세 있는데. 자기가 여기서 10만 원 미만에 샀다고 그렇게 세일즈 해놓고 지금 뭐 몇 살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나쁜 사람들이지 아주. 지들이 무식하면은 가만히 입 닫고 앉아 있어야지. 본인들이 엔캠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해석은 할 수 있죠. 보도자료 그 보고서가 나오면. 근데 보고서가 수십 군데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엔캠 같은 경우에 꼬맹이들이 코멘트 하나 한 거 가지고 그게 뭐 실적이 뭐 3조 내 그거 어떻게 검증할 거야? 그 코멘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가 막 읽어 내려가면서 이 끝내주는 업체요라고. 양지한 우리 애널이 경력이 얼마나 됐을 것이며 나이가 얼마나 됐을 것이며 속된 편으로 심하게 얘기해서 얘 27만 5천 원 적정주가 아니구나. 투자 의견은 없어. 그냥 코멘트만 때린 거야. 근데 이 기준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이 친구가 뭐 말도 안 되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은 1%도 안 나오지만은 돈 먹고 썼어. 그런 사고가 많아요. 스몰캡들은. 시가총액이 커졌을 뿐이지 얘가 무슨 뭐 5조까지 올라왔을 뿐이지 얘가 매출이 제대로 형성돼 있거나 그런 애가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매출이 터진다고? 그럼 메이저들은 왜 안 사? 대주주 26% 지분인데 메이저는 왜 안 사냐고. 메이저들이 몰라? 분석을 못해요? 바보들이야?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전망치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나온 거죠. 한 군데서 컨센서스 내놓은 게 1조 2천억까지 나오겠다. 그걸 믿을 수 있어 없어? 믿어 못 믿어야. 여러 군데 나오더라도 헷갈리는데. 하여간에 뭐 결론은 우리는 뭐 10만 원 이하에서 잘 들어갔고 그리고 1차 고점 찍을 때까지 아름아름 뭐 검색계 떠서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꺾일 때는 뭐 쳐다도 안 보고 거래대금 없으니까 그리고 4월 1일부터도 검색계 떴죠. 문자 사인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검색계만 떴고 뭐 들어갈 명분이나 어떤 기준이 없어서 11% 갖고 계시는데 어휴, 단가 38만 원이신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정리해 정리. 비이성적인 이런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힘겹죠. 거기다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예, 뭐 우선주 전환 물량이라든가 전환 자체도 있는 것 같은데 불편해요. 가온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들어갔고 뭐 가온칩스가 상한가도 2번 나온 종목이고 우리도 들어갔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손절을 했는데 지금 거래가 급감했죠. 근데 얘네 이런 종목이 많아요. 우리 종목부터 해서 우리가 뭐 들어갔던 종목군들부터 해서 내 종목만 좀 돌려줘라 그건 안 돼요. 뭔가 뭐 기준점이 있어요. 단 하루의 기준이라도 뭐 수급이 들어온다든가 우리하고 하나도 안 맞죠. 일단 수급은 일단 단기적으로 꼬여 있고 거래는 급감을 했고 하다못해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도 우리가 매수세를 지금 안 드려요. 안 드리잖아. 한미반도체 어제도 안 드려 오늘도 안 드려. 한미반도체 안 드리잖아요. 누적적인 수급이 얘도 꽤 긍정적이에요. 근데 펀더멘털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 개선되기 전까지는 그럼 이럴 때 압축한다는 거예요. 싹 정리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에코프로 머티도 마찬가지. 방안에서 에코프로 머티에 매수 사인이 한번 나갔고 얘 왜 매도 사인이 안 나오나요 해서 하루 날 잡아서 그건 LS 머티리얼즈였나? 에코프로 머티도 어찌됐든 얘도 들어가서 수익도 냈고 다 했지만은 결국은 마지막에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 전부 다 손절했죠. 수급 유입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수급하고의 이제 별개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카카오 페이 같은 경우에 유통 물량이 3%뿐이 안 돼요. 이론상으로. 대주주 지분 80% 그대로고 외국인 지분이 이제 저기 알리페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수급도 뭐 개인에게 떠넘겨진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아요.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신규 상장했을 때 이런 변동이 나올 때 끝내주는 업체도 아니야. 카카오뱅크까지도 다 고점 대비면 80%씩 밀려있잖아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지금 그 MSCI 지수 편입이나 여러 이슈가 있는데 편입이 돼서 또 코스피 200 지수 뭐 특례 상장 특례 편입인가 얘가 원래부터 코스피였나? 어쨌든 그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 그런 수급이 들어온다 해도 펀드멘털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미 부여할 수 없어요. 얘도 다 정리입니다. 결국은 우리 주력주가 현대차 25% 비중인데 3%, 한국전력 5% 비중 그거. 그러는 이제 주력주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주력주가 하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포트폴리오 구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AS를 해드렸으니까 힘드시더라도 싹 정리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구성하시고 대처하시는 게 옳습니다. 힘드시겠지만은 쉽지 않지만 그럼 어떻게 기준 잡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주력주의 비중대로 IT와 자동차에 집중하시고 IT의 기준에서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집중하시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변동성 보는 거예요. 쉬어간다는데 윤정도 속된 편으로 윤정도 대단하지 않아요? 어제 그제까지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IT 악을 쓰고 사야 된다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한미반도체에서 손을 쑥 빼. 손을 쑥 빼. 차익 실현도 막 드리고 원래는 차익 실현 안 나가잖아. 근데 막 차익 실현도 드리고. 희한하지 않아요? HLB 그렇게 막 얘기하다가 어느 날 손을 쏙 빼. 그러더니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HD 현대인력 들어갔다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 매수 강도를 확장시켰다가 그러니까 그때그때의 흐름에 맞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주력은 주력인 거고 지금 종목군이 다 대부분 변동성 매매로 접근하셨다가 변동성 매매로 접근했는데 실패가 되면 빼야지. 그죠? 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또 좀 넘어가서 압축을 해야 되네 또. 일단은 뭐 압축 안 하고 이제 영상만 그냥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그 기존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냥 종목 하나 잘 두고 있거나 해서 수익이 난 거라면은 뭐 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근데 어쨌든 메타방의 기준은 어찌 보면 뭐 한미반도체만 그 당시에 잘 갖고 있어도 더블 수익이 난 73%가 아니라 더블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범위였는데 움직였고 이번에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수익 크게 내고 그 다음에 뭐 또 현대인력에서도 내고 또 넘어와서 일로 내고 근데 이론상인 거지. 그리고 하나 생각해 볼 거는 2,400개 종목에서의 기준이에요. 2,400개 종목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준은 우리가 지금 지난주 화요일 날부터 운영을 해서 시장이 지금 아직까지 한 3%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지 않나요? 이 124페이지고 맨 위에 봐볼까? 지난주 화요일이면은 여기 같은데 월요일 날 종가가 월요일 날 종가가 여기 그죠? 2670인가요? 2670 저기 종가에서부터 이제 스타트된 범위의 기준 그렇게 해서 뭐 오늘 뭐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 해도 뭐 실질적으로 볼까요? 보면 되죠 뭐 지금 지수 차트를 한번 보면 되죠.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오늘 아침에도 그 보도자료 보니까 무슨 뭐 중동 리스크가 일부 해소가 돼가지고 미국장이 반등이 났다. 정신 나간 애들 아니야. 얘기해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일요일 날 1% 강세로 끝났는데 무슨 중동 리스크가 그때 해석이 돼 해소가. 자 어쨌든 메타방의 기준에 월요일 종가 기준이 여기고 2,670 그리고 요 날부터 이제 우리가 매매 기준을 잡았고 그럼 요 날 뭐 시초가의 기준으로 잡아도 2,640 그리고 지금 2,620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제 메타방의 손익 범위가 안타깝지만 조금 전에 이제 수익에서 또 눌려져 가지고 마이너스 0.4%예요. 그 정도면 뭐. 그리고 장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눌렸지만은 뭐 프로그램 수급이 그렇게까지 꼬이거나 하지는 않았어. 대신에 이제 돌릴 때 프로그램이 좀 강도 있게 들어와야죠. 돌릴 때. 욕심 같아서는 23만 1,500원, 2,000원 요 정도까지 강도 있게 좀 들어와줘서 거기서도 편하게 유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뭐 메타방은 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미리 말씀드려놨고 전략을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요 범위인데 우리 계좌의 이 손익 범위는 일단 어찌 됐든 0.4%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0.4 4%가 아니라 그리고 뭐 HD 일렉트릭하고 그 전에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맨 처음 들어갔고 그다음에 HD 일렉트릭을 들어갔고 그다음 다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일단 그 1기 때도 사실은 그랬어요. 1기 때도 73%인데 포트폴리오는 이제 4월 4일 저 최고점 찍을 때 4월 4일 기준에 28% 시장이 10% 시장이 10% 그다음에 9.8이죠. 그다음에 28.5니까 포트폴리오는 29%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 당시에도 HPSP, 엔캠도 이때 매매를 했죠. 2월 13일 날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이닉스도 잠깐 들어왔었고 한미반도체 그리고 HLB 그러니까 실질 수익은 한미반도체, HLB 그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에서 잠깐 그 정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전체적으로 들어왔던 건 뭐 손절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메타방의 기준은 VVIP 회원이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는 걸로. 왜냐면 외부에 계신 분들은 서로가 이제 좀 신뢰도가 쌓여서 말이 100% 집중인 거지. 이 주식 100%씩 산다라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프로그램이 조금 튀어나오네요. 만주 정도 나왔는데 추세를 바꿀 만큼의 매수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지금 뭐 11시 16분이니까 시간 템포별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급 개선되면서 다시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기를 그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 전화하시고 VVIP 회원님들 포트폴리오가 포트폴리오 전략 구성해 주세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AS 해주세요 하신 분이 또 계세요. 방안에 방안에 계시는데 보내주세요. 보내주셔가지고 점검하시고 뭐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셔야죠. 제가 조금 언짢게 들으실 때 언짢은 식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을 텐데 뭐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좌 수익을 내야 되는 위치. 그죠? 그렇게 해서 기준 잡고 대처하시면은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이번 주는 좀 방산주도 같이 병행을 좀 강도 있게 할 거니까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HD 현대일렉하고 LS 일렉트릭하고 당연히 이제 IT 볼 거고 지금 뭐 좀 집중하고 있는 KB금융도 72,500원이면 또 매수엔 또 나갑니다. 꼭 염두에 두십시오.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